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한 수다 저시 필수. 예. 잘 되네요 요새. 요새 잘 돼요. 아, 요즘 그 저금리가 너무 심각해서 예. 제1금융권,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데 갔다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또 신협으로 가셔서 줄을 쓰시고 이 정도로 지금 저금리 시대입니다. 1%를 아예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저시필수가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님. 네,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 교보생명의 잠실제일지점 지점장님으로 계신 이근희 지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그 지점장님 높은 자리까지 가셔서 그런지 굉장히 웃는 얼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계속. 그렇죠. 그 정도 해야지 아마 지점장이라는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보생명에서 한 7년간 트레이닝 받고 한 4년째 지점장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고객님들께서 느끼시는 게 똑같아요.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해주셨잖아요. 네. 은행에다가 1억 정도 넣으면 1년에 한 100만 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15.4%라는 이자 소득세로 또 세금을 떼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100만 원이 받는 게 아니라 또 85만 원 정도로 줄여서 받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보험으로 세금적인 부분이 보험은 15.4% 이자 속세를 안 떼는 상품들이 보통 많거든요. 예. 실비보험 아시죠? 네네네네. 네. 1년에 보험료를 한 100만 원 정도 내고 치료를 한 2천만 원 받아도 차익이 1,900만 원이 생겼는데도 세금은 일절 없습니다. 보험의 기본 원칙이 조금 뭔가 대비를 할 때 필요한 돈이 필요한데 거기에 세금까지 뗄 수 없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는 사실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기는 어렵고 그 안에 세금이라도 좀 없는 절세하는 있는 상품을 오늘 좀 소개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우리가 방송을 해 가야겠네요. 예. 그러면서 첫 번째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한 주제가 사실 저희 시청자들 분들 중에는 이제 아무래도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뭔가 가입해야 될 보험이 있는지 사실 젊은 세대들은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벌써 그 4대 보험 여기에 보험에 좀 친숙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들고 있는 그 실비보험. 왜냐면 저희 뭐 5, 6살 된 애들도 실비보험 들어있으니까요. 뭐 그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 20대 분들이 보험을 가입했으면 저희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소득이 없고 아주 공부할 때인데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는 건 보통 부모님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예전에 가입을 해놓고 이 보험을 좀 가져가라. 이걸 가지고 가라. 계약자 변경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려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유지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20대 분들, 30대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낄 나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프지 않고 그렇죠. 제일 건강할 때잖아요. 건강하죠. 예, 그리고 소득이 현재는 늘어날 시점이에요. 계속해서 승진도 할 수 있고 회사에 이제 사회에 처음 발을 들여놨으니까요. 일단은 자녀가 없어요. 그냥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님하고 나. 근데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회에 나갔으니 너만 잘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지킬 사람이 좀 없고 자녀가 없는 상태니까 맞습니다. 보험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 20, 30대 분들한테 이거는 꼭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사실 부모님이 또 젊으세요. 보통 부모님들이 한 50대.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니즈가 없고 부모님도 보험이 딱히 있으면 오히려 좀 불편해할 나이가 20, 30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산을 형성하고 할 때도 공격적으로 좀 더 많이 보험 쪽으로 안정적으로 가기보다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쪽으로 뭐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아까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얘기 드린 이유가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 있고요. 국민연금보험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 30대 분들은 사회에 이런 제도 하에 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하고 이렇게 좀 취업 시장도 어려운 때 열심히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좀 버거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안 갖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젊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젊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이 길수록
비쌉니다. 비용이. 예를 들어 6개월만 보장받는 서비스를 가입하기보다 1년 정도로 약정한 상품이 비용이 좀 늘어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보험만이 좀 특이하게 젊을 때 가입을 하면 오히려 보장을 받는 서비스 기간은 긴데 저렴합니다. 아, 그게 저렴하군요. 이제 20, 30대 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보험을 좀 권한다면 아플 수가 있잖아요. 나이는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동이 불편한 나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저도 비 오면 뭐 허리가 뭐 쑤신다 이런 얘기를 안 믿었는데요. 정말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시거든요. 근데 20, 30대는 공감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 30대 분들도 아플 수도 있는데 좀 미리 준비하면 보험은 좀 낫겠더라.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플 수 있는 걸 대비하는 보험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늘어날 때는 뭐 걱정이 없는데 소득이 줄어날 거를 또 대비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소득 절벽이 저희는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가 65세부터 현재 수령을 합니다. 근데 보통의 은퇴 시기는 더 빨라요. 그럼 55세면은 10년간 크레바스에 빠지는 거네요. 근데 그 크레바스를 좀 준비를 하는 기간이 20, 30대부터 조금만 준비를 해놓는다면 국민연금이 나오기 이전에 좀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좀 일찍 수령을 하기도 합니다. 대신 조건은 1년, 2년 미리 받는 조건들이 평생 받을 연금 수령액에 예를 들어 30%씩 줄여서 받는 그런 위험에도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이 좀 늘어나지만 않을 그런 시기를 미리 또 준비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보험은 가족사랑 실천이라는 그런 가치를 담은 금융상품 중에서는 유일해요. 제가 중요하게 오늘 꼭 얘기 드리고 싶다는 게 부모님들도 이제 20, 30대는 젊으신데요. 나중에 이제 내가 한 40, 50대가 되면 부모님은 70, 80대가 되세요. 70, 80대. 그렇죠. 보통 70이란 나이가 되면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픈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형제가 한 5, 6명 보통은 그랬어요. 이모가 많고 고모가 많고 말했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아프다 하면 가족 회의를 하고 치료비를 이렇게 서로 좀 나눠서도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에 20, 30대 분들은 형제가 보통 없거나 1명, 2명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셨다 하면은 그 치료 비용은 7, 80대 은퇴가 잘 준비되신 분들이 없는 게 또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그런 비용이 고스란히 이제 3, 40대 또는 40, 50대 자녀분들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만약 제가 보험을 하나 권한다면 좀 20, 30대 분들이 40, 50대 정도의 50대, 60대 정도의 부모님의 보험 같은 거를 하나씩 가입을 자녀분이 해주신다면 나중에 그런 걱정에 처할 필요는 좀 위험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요약을 해가지고 20, 30대 분들이 좀 미리 준비하면 좋은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도 보험인이기 때문에 특히 역경은 보통 아프면 많이 처해지거든요. 보험하면 아픈 거죠. 근데 20, 30대 분들이 아플 수 있는 걸 너무 우려해서는 안 돼요. 안 아플 때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40, 50대가 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면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면 또 가입이 안 되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아픈 이후에는 가입이 안 돼요. 이젠 20, 30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플 때를 대비해서 만약 보험을 든다면 너무 많은 걸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꼭 좀 들어야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아까 얘기를 드렸죠. 실비보험에 관심을 갖고요. 실비보험은 저렴한 비용에 범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암보험입니다. 이제 암보험은 현재 확률로는 우리나라에서 사망 인구 중에서는 1위고요. 그리고 진단 확률도 대단히 높은데 그게 보통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 하나를 얘기 드리면요. 이제 20, 30대 분들이 보험을 들 때 작은 비용이 들 것까지도 걱정을 해서 보험을 들어요. 예를 들어 질환이 걸리더라도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면 치료받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회사에 다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까지도 좀 걱정을 해서 너무 보험을 많이 들거나 지점장님은 원래 보험을 권유하셔야 되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제 권유를 할 건데요. 큰 비용이 발생하는 병이 있거든요.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만약 이런 질환에 진단이 되면 정말 회사를 한 2, 3년 쉬어야 되고 그 소득이 끊기고 그리고 치료 비용도 막 5천만 원 이렇게 많이 드는데 사실 확률상으로는 낮아요. 낮지만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보험이 있으면 도움이 대단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쉽고 흔하고 좀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런 설명보다는
정말 이런 질병은 걸린다면 그때는 내 주변 사람들과 나까지 다 힘들 수 있다. 네. 실비보험, 암보험, 그리고 네. 가족력을 잘 한번 복귀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득이 좀 줄어들 걸 대비해서 아까 노후? 예. 은퇴 크레바스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20, 30대 분들이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에요. 예.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모으고 많이 모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금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품을 좀 아니 사실은 싶거든요. 이거죠. 예. 은행하고 예. 똑같은데 세금을 안 떼면은 은행보다 15.4가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동성 문제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네. 내 돈이 5년 10년이 지나면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관심을 맞습니다. 갖는 거예요. 왜냐면 네. 안 아플 확률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예. 저축보험이라고 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가 되는 저축보험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냥 금리 연동형 보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ETF 이렇게 펀드를 쪼개서 직접 가입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 좀 포트폴리오를 모아서 가입한 고객은 그럼 해마다 수익률이 다르겠네요? 해마다 다르고요. 일별로 다르고. 예. 움직이네요. 네, 그럼 움직여.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들을 많이 권유를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여기 온 만큼 주의할 점을 얘기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장기 상품이어도 좀 수익이 높은 것 그리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권유받고 가입을 할 때는 만약 투자형 상품이면 원금 손실하고 그리고 투자가 이제 잘못되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해서 최저 보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기간인가요? 금액인가요? 금액입니다. 보통은. 예. 그런데 그런 옵션은 납입이 종료가 되었을 때 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리해서 가입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그렇죠. 대신 내가 납입을 완료는 할 수 있다 했을 때 이게 투자형은 투자가 만약 안 됐을 때도 좀 보증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보험이 은행보다 기본적인 금리가 2.5로 높은데 맞습니다. 은행은 0.8, 0.7 이런데 2.5인데 대신 10년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월급에 너무 많은 부분을 거기다 할애를 하면은 중간에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보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함께 쭉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이게 보험을 의심하고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저금리 시대가 찾아오다 보니까 비과세 15.4를 안 떼거나 그리고 근로소득의 밸런스만 맞춘다면은 10년을 넘게 넣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활용한다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느끼는 게 그 재테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근데 왜냐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뭘 맞추려고 그러기보다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100% 확신을 갖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죠? 왜 우리의 수명은 다 제한적이고 나이를 먹는다는 거죠. 예, 그거는 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고 나이를 먹는다는 거가 일어날 확률은 50%가 아니고 30%가 아니고 100%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10% 테슬라 주식이 더블날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돈을 하는 것보다 일이 일어날 확률이 100%인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좀 스마트하게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게 아닌가. 꼭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우리 네, 부모님이고 맞습니다. 저고 우리 자녀고 간에 금액의 차이일 뿐이지 보험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쵸, 이럴 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잠실 길 가다가 지점장님 만나면 인사해도 되는 거죠? 아유 당연하고요. 그것도 보험의 장점이에요. 은행 지점장님들 만나기 힘들죠? 근데 저 만약 상담도 항상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4-5번씩도 하는 날도 있어요. 지점장님의 중립적인 보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왜냐면 보험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꼭 필요한 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